안녕하세요, 스테번입니다. 영어 문장은 보통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 혹은 보어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장에서 문법적인 요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동사 부분입니다. 동사의 시제라던가 동사 앞에 will이나 can 같은 조동사가 붙는다던가 동사를 수동태로 바꾼다던가 혹은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 부사 같은 다른 품사로 바꿔서 활용한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제는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현재 시제를 살펴볼게요. 현재 시제는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행위는 현재형으로 표현할까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행위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현재형은 언제 사용할까요? 현재형은 지금 당장 하진 않지만 평소에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거나 혹은 불변의 진리일 경우 사용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문을 살펴볼게요. What do you do? 너 뭐하니?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현재형을 썼으니 지금 당장 하진 않지만 평소에 혹은 습관적으로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뜻이겠죠. 만약 I drive a bus 라고 답한다면 나는 버스를 운전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언제? 지금 당장 하진 않지만 평소에 혹은 습관적으로. 그래서 현재형은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너 평소에 뭐하니? 이 말인즉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와 같다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중이죠. I'm driving a bus. 나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중이야. 언제? 지금. 그래서 현재형보다는 현재 진행형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동사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간단하게 보면 주어가 행동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 없는 동사들은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아는 행위들 이런 건 주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죠. 나는 오늘 12시부터 4시까지 너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고, 오고, 밥을 먹고, 양치를 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언제 시작할지, 언제 끝낼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을 조절할 수 없는 감정들 혹은 무언가를 알거나 모르는 행위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할 수 없고요.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의 동사들, 이를테면 have, belong to, possess, own 등의 동사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족하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기에 진행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have의 경우 가지고 있다 뜻 외에도 뭐뭇을 먹다, 뭐뭇을 보내다 같은 동사의 뜻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진행형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과거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과거 시제도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형과 현재 완료인데요. 이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현재 완료죠. 이는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시제라 그렇습니다. 그럼 과거형 먼저 살펴볼게요. I lost the key 3 days ago 하면 나는 잃어버렸다. 그 열쇠를 3일 전에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 문장만으로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과거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만 말할 뿐이지 그게 지금 어떤 상태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이 문장에서는 lost라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은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잃어버렸었다 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의 경우에는 과거에 일어난 사실이나 역사적 사건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3일 전에, 한 달 전에, 어제, 엊그제 3시에, 1981년에 와 같은 정확한 과거 시점과 함께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완료를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거나 혹은 현재 끝나거나 혹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현재 이전의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 플러스 현재 둘 다를 표현해주는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have lost the key 하면 나는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 열쇠를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have lost라는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둘 다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과거에 그 열쇠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그 열쇠가 없다 라는 뉘앙스의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현재 완료의 경우 과거에 더해 현재의 상황까지 설명해 주기 때문에 과거만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for 플러스 기간을 사용하거나 since 플러스 시점과 사용하거나 그리고 before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for 플러스 기간은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현재 완료형뿐만 아니라 과거형과도 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 studied English for 5 years라는 문장과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라는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둘 다 5년 동안 공부를 해왔다 라는 표현인데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단 현재 완료로 쓰인 문장의 경우에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공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5년 전에 공부를 시작해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과 붙어있는 과거 5년입니다. 그런데 과거형 문장의 경우 5년 동안 공부했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공부했는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부했는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5년 동안 공부했었다라는 뜻이죠. 두 문장에서 for 플러스 기간을 썼을 때의 차이 좀 감이 오시나요? 그리고 since 플러스 시점 표현은 해석해보면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쭉 이라는 뜻으로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과거만 나타내는 과거형과는 쓰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before 같은 경우 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과거만 나타내는데 어떻게 현재 완료형과 같이 사용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before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의 모든 과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때를 나타낸다기보다는 지금 이전의 과거 전체를 나타내는 기간적인 표현이라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형과 현재 완료형의 차이 대략 감이 오시나요? 그럼 현재 완료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현재 완료의 용법은 계속, 완료, 결과, 경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 문장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됐는지는 중학교 때나 물어보고 그 이후에는 해석할 수 있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용법을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형은 국어에는 없는 문법이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 I have known her for 3 years 라는 문장이 나왔는데요. 나는 알아왔다. 그녀를 3년 동안. 즉 여기서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지금도 뭐뭐하는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태나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 부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예문은 같이 묶어서 볼게요. The train has left the station 하면 그 열차는 떠난 상태이다. 그 역을 이라는 뜻의 문장이 되고요. I have lost the key 하면 나는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 열쇠를 이라는 뜻이 됩니다. 둘은 완료, 결과의 용법으로 나눠놨지만 크게 묶어서 뭐뭐한 상태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둘의 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열차가 떠나는 동작을 마친 상태라 완료라는 용법으로 보는 거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는 열쇠를 의도치 않게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라는 용법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I have been to 제주도 before 라는 문장을 보시면 나는 가본 적 있다, 제주도에, 전에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데요. 즉 이때는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경험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장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have been, 즉 비동사가 들어갔는데 이를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가다라는 뜻의 동사 go를 사용하게 되면 I have gone to 제주도 라는 문장이 되고 이는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제주도에 가서 지금 여기 없다 라는 뜻이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본 적 있다라고 해석할 때는 have gone을 쓰지 않고 비동사를 써서 have been으로 표현해주고 있어 본 적 있다 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식으로 가본 적 있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그 다음 과거 완료형으로 넘어갈게요. 과거 완료형은 had pp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름에서 보이듯이 현재 완료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 뭐뭐한 상태이다, 혹은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뜻이라면 과거 완료는 과거라는 A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A까지 쭉 이어지거나 혹은 A에서 끝나거나 혹은 그 이전에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기준점이 과거로 달라집니다. 현재 완료는 지금이 기준점이라면 과거 완료는 과거의 특정 시점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와 다르게 과거 완료는 기준점을 정해줘야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When I got there,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he had already left, 그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즉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가 기준점이 된 거고요. 그 이전에 그가 떠났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재 완료 진행형을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이름 그대로 현재 완료에 진행형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pp라는 현재 완료 시제에 bing를 넣어서 have been ing가 된 거죠. 해석도 현재 완료에 진행형을 더해서 해주면 됩니다. 현재 완료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고 거기에 진행형을 더해서 지금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I have been waiting here for 2 hours 하면 나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서 2시간 동안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현재 완료형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게 되면 과거의 행동이 지금까지 지속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지만 그래도 초점은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완료 진행형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행동에 더해서 지금도 하고 있다는 부분, 즉 과거와 현재 둘 다를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진행형이 있는데요. 현재 진행형의 경우 MR is ing의 상태, 즉 비동사가 현재형으로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과거 진행형의 경우 비동사의 과거형인 was, were에 ing를 붙여 was, were, ing로 써주면 되고 과거에 뭐뭐 하던 중이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과거 진행형의 경우도 현재 진행형처럼 주어가 시작과 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감정이나 인지의 상태,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를 쓸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미래 시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래 시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will과 be going to 구문인데요. 둘 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미래를 예측 가능할 때 보통 be going to 구문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It will rain tomorrow는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It's cloudy, 날이 흐리다.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 같다 라고 표현할 때는 be going to 구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be going to 구문의 경우에는 상황상의 힌트가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짐을 높이 안고 걷고 있는데 몇 발자국 앞에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크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he will fall down이 아니라 he is going to fall down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다만 will과 be going to 구문의 경우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어떤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미래를 표현할 때는 will과 be going to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개인의 의지나 미래의 계획을 표현할 때는 보통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세 가지 구문을 사용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will인데요. 개인의 의지나 계획을 나타낼 때 will을 사용하면 뭐뭐 할래, 할게와 같은 즉각적인 결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I will have lunch with them 하면 나는 점심 먹을래, 그들과 함께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be going to 구문을 쓰면 즉각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해석합니다. 즉, I'm going to have lunch with them 하면 나는 할까 생각 중이야, 점심을 먹을까 생각 중이야, 그들과 함께 라는 뜻의 문장이 되는 거죠. 아직 확실히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인 겁니다. 그러면 확정적인 미래의 계획 혹은 약속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현재 진행형, 즉 MR is ing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는데요. 예문을 함께 볼게요.
I'm having lunch with them tomorrow 하면 나는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들과 함께 내일 이런 뜻이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확정적인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 MR이즈-ing와 지금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뜻을 가진 현재 진행형 MR이즈-ing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미래 계획인 경우에는 보통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I'm having lunch with them 하면 나는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문장 뒤에 tomorrow를 붙이면 나는 내일 그들과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미래의 계획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회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외국에 나갔을 때 영어로 말하는 게 서툰 경우에는 will만 가지고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말을 듣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와서 너 내일 뭐해? 나랑 같이 놀자라고 했는데 내가 내일 다른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라고 말하고 싶으면 현재 진행형을 써서 그런 약속이 있다. 그렇게 일정이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will을 쓰게 되면 나 다른 친구 만날래. 다른 친구 만날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듣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용법을 먼저 살펴볼게요. 현재형의 용법을 보면 지금 당장 하진 않지만 평소에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거나 불변의 진리인 경우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불변의 진리에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불변의 진리, 즉 바뀌지 않는 진리에는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는 시간표도 현재형으로 표현해 줍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The movie starts at 9 하면 그 영화는 9시에 시작한다 라는 뜻이 되는데요. 9시에 시작하는 건 미래의 일이지만 will start라는 미래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starts라는 현재형을 사용해서 미래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비행기, 기차, 버스 이런 시간표들도 마찬가지겠죠. 몇 달 전에 혹은 몇 년 전에 정해지면 보통은 돌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고, 가고, 도착하고, 출발하고 이런 뜻을 가진 동사를 왕래발작 동사라고 표현하며 이들은 미래를 나타내더라도 현재형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when, after, before, until 등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붙는 문장 혹은 if, unless 등 조건과 관련된 접속사가 붙는 문장은 미래를 현재형으로 표현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When you go to the library 하면 내가 도서관에 갈 때라고 해석해 주는데요. 여기서 갈 때는 언제를 나타내죠? 지금 가는 게 아니죠. 미래에 갈 때입니다. 그런데 시제 표현은 현재형으로 해줬어요. 쉽게 생각하면 when을 기본적으로 해석할 때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잖아요. 미래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을 쓰지 않고 현재형만 써줘도 충분히 미래가 표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f도 마찬가지예요. If it rains tomorrow 하면은 만일 내일 비가 온다면 이라는 뜻인데 if 자체가 만일 뭐뭐 한다면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현재형만 넣어줘도 미래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를 표현해주는 미래 진행형과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 뭐뭐 해왔을 것이다, 뭐뭐한 상태일 것이다를 표현해주는 미래 완료형이 있는데요.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만일 내가 오늘 친구랑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 그런데 친구랑 8시 반쯤 헤어질 때 친구가 너 이따 9시 반에 뭐해? 내가 전화할게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나는 9시부턴 영화를 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돼. 나 영화 보고 있는 중일 거야 하면 I will be watching the movie 이렇게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친구가 그래? 그럼 11시에 전화할까? 라고 하면 보통 영화는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니까 10시 반에 끝나든 10시 40분에 끝나든 10시 50분에 끝나든 11시 이전에는 끝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나는 그때는 괜찮아. 그때쯤이면 영화가 끝나 있을 거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The movie will have ended then 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듯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기 전에 끝나거나 그 시점까지 이어지거나 하는 행동 혹은 상태는 will have pp로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재, 과거, 미래와 관련된 시제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정리해 볼게요.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현재는 크게 두 가지,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이나 행동을 표현하고요. 현재형은 지금 당장 하진 않지만 평소에 혹은 습관적으로 하거나 불변의 진리인 경우 표현합니다. 과거 역시 크게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만 알려주는 과거형과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하는 현재 완료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형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시점과 함께 표현을 해주고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해주기 때문에 과거만 나타내는 표현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간을 써서 표현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 역시 보통 두 가지, will과 be going to를 사용하고요. be going to 구문이 좀 더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일정이나 계획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will은 뭐뭐 할래, 할게 와 같은 즉각적인 의지를 표현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be going to 구문은 뭐뭐 할까 생각 중이야.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고민 중이야 라는 뜻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뭐 하기로 되어 있어, 약속이 되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MR is ing, 즉 현재 진행형과 같은 모습을 사용하며 현재 진행형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미래 부사가 붙었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동사 앞에 붙어 다양한 의미를 표현해주는 조동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